자, 이번 영상에서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축에 접하는 경우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X축만 있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제 어떤 원이 이 X축에 접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냐 하면은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자, 원을 한번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정확하게 요 점에서 접한다 라는 것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우선 중심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중심을 쌤이 A,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내렸을 때 A, 오른쪽으로 갔을 때 B다 라는 건데, 자,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나니까 반지름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자, 보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여기다 라는 게 바로 보이죠. 그러면 이 빨간 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 빨간 선의 길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A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없겠죠. 이 빨간 선의 길이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Y 값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을 따로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반지름이 B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B인 이런 원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얘기였는데 생각해 보면은 원이 반드시 이렇게 접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X축에 접한다고 했는데 아니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선생님 원은 이 아래로 이렇게 접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될 것까지는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아래로 접하면은 뭔가 달라지느냐?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체크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쌤이 중심을 A, B 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중심 잡아서 쭉쭉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빨간 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건데 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바로 B라고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에요. 반지름은 길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B의 좌표는 양수인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때 반지름을 적어주려면 마이너스 B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조금 반지름이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적어보면 어때요? 결국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서 결과적으로 왼쪽과 같은 동일한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결국에 중심이 A, B라면요. 우리가 반지름을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은 자, 지금 반지름이 양수일 때 그대로 나왔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죠? 이거 거리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반지름의 절대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얘는 X축에 접하는 경우에요. 요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좌표의 정확하게는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제곱은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파트의 핵심은 x축에 접하면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와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원의 방정식은 역시나 이 중심 쪽과 반지름이 일치하는 형태로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경우는요. 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만 조금 빠르게 쓸게요. 우리가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요. 이때 반지름은 절대값 a가 될 겁니다. 역시나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까지만 쌤이 이따가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자,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릴 건데, 자, 원은 y축에 접한다고 하면은 살짝 옆으로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원의 중심을 쌤이 똑같이 a,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a가 될 거지만 만약에 쌤이 여기를 a라고 잡았으면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왜냐면 반지름 길이라서 양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뭐라고 썼다?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 라는 거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좌우로 이동했으니까 x가 관여되어 있겠다 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는요, 사실 외우지 않아도 그래프 그려보면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헷갈리면은 그림 그려서 파악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일단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조금 예쁘게 그려야 되니까 좌표축을 한번 뒤로 그려지면 안 되는데. 자,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자, 좌표축이 있을 때 이번에는 원을 그려볼게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4개 빠르게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얘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도 아까처럼 중심을 쌤이 여기를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근데 일단 딱 보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동일하니까 반지름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y좌표도 당연히 a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이 a, a면서 반지름이
a인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a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원을 보면요. 얘 같은 경우도 요거 길이 반지름이고 요거 길이 반지름이죠. 그러면은 반지름을 아까처럼 a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먼저 a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a, a가 되겠죠? 왜냐면은 반지름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a라서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요. 자, 중심의 좌표가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반지름이 아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가 자연스럽게 절대값이 동일한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과는 다르게 이 중심의 부호를 우리가 체크해 줘야 돼요. 왜냐면 사분면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의해 줘야 할 포인트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왜냐면은 원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요. 식을 앞에 x축, y축에 접할 때처럼 하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원을 보면요. 세 번째는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일 거고 반지름이 a일 거니까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자, 마지막 4사분면의 원은요. 중심은 a, 마이너스 a일 테고 반지름은 역시나 a일 거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 거는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외운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할 거는 사분면을 조금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사분면 잡고 나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반지름 길이가 모두 x좌표, y좌표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심의 부호 맞춰주기. 자, 이것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 예를 들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요. 그리고 쌤이 문제를 하나 잠깐만 골라볼게요. 이거 괜히 아무렇게나 했다가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어디 있냐. 자, 동시에 접하고 우리 1,2를 지나는 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2 마일, 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분면부터 파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4개나 있는데 마일, 마이를 지나려면은 마일, 마이는 여기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3, 4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체크하고 3, 4분면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원을 그렸을 때 얘를 좀 진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반지름이 모두 중심의 좌표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다. 왜냐면 3, 4분면이니까. 이거 부호가 4분면 부호 따라간다는 것도 눈치 빠른 사람은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놓고 얘가 마일, 마일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일과 마일을 대입해줘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을 해결해주면 되겠죠? 끝까지 해결하진 않을 거고요. 자, 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xy축 동시에 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나는 점을 통해서 사분면부터 체크하고 중심 잡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자 라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에 접하는 원들도 모두 한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과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를 이루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